오늘 그녀를 울렸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 딸 청첩장일세. 자네 이제 한시름 났구만. 축하하네. 너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와, 예쁘다. 정말 축하해. 보자기 카드로 행복을 나누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청첩장 보자기 카드. 청첩장은 보자기 카드. 온라인 청첩장도 보자기 카드. 푸른밤 문지입니다. 어느 여름밤이었는데 잠이 오질 않아서 뒤척뒤척. 그러다가 당신한테 전화를 걸었던가 봐. 뭐해? 나 잠이 안 와. 내가 아기들 잠투덩하듯 그러니까 당신이 그랬어. 담배 한 대를 피우느라 베란다에 나와 있는데 보름달이 참 밝다고. 밖을 한번 내다보라고. 당신 말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그날 밤하늘은 유난히 까맸고 달빛은 유난히 은은하고 참 예뻤어. 내가 웃으면서 달님이 소원을 말하면 뭐든 다 들어줄 것처럼 인자하게 생겼다고 소원을 빌어보자고 하니까 당신이 그랬지? 진짜 소원은 비밀로 해야 되는 거라면서 서로에게 말하지는 말고 속으로만 소원을 빌자고. 그래서 한 30초쯤 우리 두 사람은 아마도 비슷한 포즈와 비슷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을 거야. 그날 달님한테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나는 오래오래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었는데. 함께 손잡고 걷던 어느 날인가 당신은 불쑥 이런 말을 해왔다. 사로스 주기라고 들어봤어? 나는 당신을 비스듬히 올려다보면서 고개를 가만히 흔들어 보인다. 알잖아. 우주의 탄생이니 우주의 신비니 이런 거 내가 얼마나 머리 아파하는지. 그러자 당신은 그런 나의 반응이 낯설지 않은 듯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지. 지구가 해를 19바퀴 돌 때 달은 지구 주위를 정확하게 223번 공전하고 이때 해와 달은 하늘의 같은 위치에서 만나게 되는데 해와 달이 겹치게 되는 현상의 주기는 18년 11일 8시간쯤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는 건데? 내가 지루한 표정을 짓자 당신은 잡고 있던 나의 손을 잠시 놓았다가 다시 내 오른쪽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리면서 말했었다. 어디서 들었는데 우주의 질서에는 사랑하는 방법이 숨겨져 있대. 달이 지구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부딪혀 오지 않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서 태양 속으로 녹아들지 않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별들이 저마다 빛을 내면서도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에게 상처내지 않는데 일정한 거리를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서로를 지켜봐 주는 거지. 당신은 내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날 당신의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는데 그런데도 나는 왜 겁이 났을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더 깊어져서 서로에게 기대하고 욕심내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래서 당신이 나로 인해 혹은 내가 당신으로 인해 상처 입거나 부딪히게 된다면 당신은 그쯤에서 그 사랑을 포기할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 같아.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당신은 상처까지 떠안을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너무 멀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는 않게 서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머물러 주길 원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 축하합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눈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그 비결은? 단지 많이 웃고 예쁜 것만 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그게 다인가요? 사실 오스카에서 눈 살짝 했어요. 최고의 미를 완성하는 오스카 성형외과. 검색창에 오스카 성형외과. 푸른밤 문지입니다.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 그걸 해빙이라고 부른대. 지난 주말이었나? 뉴스를 봤는데 북극의 해빙이 지금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위성에서 촬영했다는 사진을 보니까 정말 북극 곳곳이 푸른 바다로 변해 있었고 북극점 부근도 마치 호수처럼 보이는 거야. 하루 동안에만 무려 7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 거대한 해빙이 사라졌다는데 그 어마어마한 면적이 상상이나 돼? 서울의 100배라니. 그것도 하루에만. 그래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두꺼운 얼음으로 막혀있던 곳을 이제는 쇠빙선이 거침없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얼음이 녹아 이미 바다로 변해버렸고 남아있는 얼음의 두께도 1m 정도에 불과해서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쉽게 깨져버린다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폭염이 더 심해질 거래.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북극의 빙하가 녹는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는데 지금 당장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러다가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모습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야. 산처럼 거대하고 바위돌처럼 단단하던 북극의 해빙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내 마음 한구석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지켜왔던 그 무엇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저 지켜볼 수밖에. 그저 아파하는 거 밖에는. 아마 그래서 좀 울었던가 봐. 너와 내가 가여워서, 우리 사랑이 가여워서. 무책임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더는 너도 나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참 많이 슬프고 아픈데 어쩜 우리 두 사람 여기까지인지도 모르겠어. 지난 겨울에 우리 헤어지고서 너는 많이 힘들었다고 말해왔어. 나 역시 많이 힘들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너를 그리워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사랑이 남아있어서라고 생각했고, 그 즈음에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이라고 말해왔지. 내 손을 잡으면서 네가 그랬잖아. 너만 괜찮으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네 말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 두 사람. 사랑했던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마음으로 느낀 뒤라 그랬는지 얼마 동안은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 어느 때는 너한테 이런 면이 있었던가 싶을 만큼 너를 다시 알아가는 일이 새록새록 재미도 있었고. 그런데 있잖아. 나는 그게 참 싫었다.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애쓰는 게 내 눈에 보이고 하는 것들 있잖아. 이번에 헤어지면 우리 두 사람 정말 끝이라는 걸 너도 나도 잘 아니까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그러는 마음. 나는 그게 슬펐어.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이제 그러지 말자 우리. 너와 나,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일.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결국 그렇게 되고 말릴 사랑, 그리고 이별. 그런 사람이 있었다. 도와줘. 인터넷상에 내 주민번호가 도용되고 있어. 절체절명의 순간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다. 크레딧뱅크. 아직 늦지 않았어. 크레딧뱅크로 접속해. 어서. 크레딧뱅크 클릭으로 개인정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크레딧뱅크. 푸른밤 문지입니다. 몇 번의 망설임과 고민 끝에 나를 잘 아는 선배에게 그 사람을 소개받기로 한 날, 나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어버렸어. 미안하다고 아무래도 내가 조금 늦을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서둘러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은 한눈에 나를 알아봤는지 내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고 자리에서 반쯤 일어선다. 나는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는데 그 사람이 먼저 뭐하러 뛰어왔느냐고 괜찮다고 말을 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는 것도 같은데 곧 이어지는 어색한 침묵. 때마침 아르바이트생이 와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나는 커피를, 그 사람은 레모네이드를 주문했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입안에 남는 그 텁텁함이 싫다면서. 나는 무심코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투로 말해버렸어. 저는 그 텁텁함 때문에 커피가 좋은데?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는 당신을 처음 만나던 때가 선명하게 그려졌어. 성북동에 있는 테이블이 고작 5개뿐인 자그마한 카페에서 당신과 마주 앉았던 날. 당신은 나한테 묻지도 않고 아이스 비엔나를 2잔 주문했고 아이스 비엔나는 이렇게 입술에 휘핑크림을 잔뜩 묻혀가며 먹어야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면서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잖아. 어쩌지? 그 사람 얼굴 위로 자꾸만 당신의 얼굴이 스친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 인매는 고집스러워 보이는데 눈빛이 참 선해 보여. 그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소개팅을 하면 을에 묻게 되는,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들을 하는데 나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고 또 간간히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을 해. 소개팅이라는 게 뭐 다 그렇지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밀려드는 이 기분은 뭘까? 당신이라면 이랬을 텐데, 당신이라면 저랬을 텐데.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 어느 해 여름이었던가 강원도 홍천으로 MT를 간 적이 있는데 아주 깊은 밤에 그곳에서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어. 꼬리에서 반짝거리는 빛을 내는 신기한 녀석 말이야. 그 크기가 엄지손톱쯤 될까? 깜빡깜빡 정말로 그렇게 빛을 내더라고. 우리들 중 누군가는 내게 반딧불이 2년 가까이 유충으로 지내다가 여름철 단 몇 주 동안만 날개 달린 성충으로 살게 된다고 말해줬어. 그리고 성충으로 살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번식을 해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자신과 같은 종을 찾는 일이라고. 우리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도 반대의 종류가 알려진 것만 2000여 종이 넘는다나 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자신과 같은 종을 찾아내야만 하는 거야.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깜빡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운명이 될 당신은 대체 어디 있는 거냐고. 누군가와 헤어지면서 나는 몇 번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
그런데 그것과 비슷한 말을 당신에게 들었을 땐 좀 아팠어. 더는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돼줄 수 없다는 뜻이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서로의 운명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니까. 당신을 가슴에 담고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아직은 내게 너무 힘든 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 우리 딸 청첩장일세. 자네 이제 한시름 났구만. 축하하네. 너한테 제일 먼저 주는 거야. 와, 예쁘다. 정말 축하해. 보자기 카드로 행복을 나누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청첩장 보자기 카드. 청첩장은 보자기 카드. 온라인 청첩장도 보자기 카드. 푸른밤 문지입니다. 지난 주말이었나? 아니다. 지난 주말에는 나는 때 아닌 감기에 걸려서 한 사나흘쯤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으니까 지난 주말이 아니었던 건 확실해. 아무래도 몇 주 전이었었던가 봐. 내가 요즘 이런다. 어디가 고장난 사람처럼 흐물흐물 영 기운을 차릴 수가 없네. 어쨌거나 드라마를 봤는데 말 그대로 본 거였어. 두 눈은 분명 텔레비전을 향해 있었지만 요즘 나는 뭔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고 머릿속도 마음도 어지러웠으니까. 그런데 있잖아. 어떤 대사 하나가 순식간에 내 마음을 쥐고 흔들더라. 너를 생각하면서도 슬퍼지지 않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 무심히 흘러들어온 그 말은 그대로 무심히 흘러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 마음에 그대로 갇혀버렸어. 늘 보던 드라마가 아니라서 줄거리는 잘 모르겠는데 사랑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 사랑했던 이라는 말에서 이미 짐작했겠지만 사랑했으나 지금은 헤어졌고 그래서 서로에게 과거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러던 어느 평화로운 날에 여자가 남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어. 이메일을 보내는 것조차 여자에게는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던 모양이야. 아니, 확실히 그래 보였어. 모니터를 바라보는 남자의 눈빛도 조금 아프게 흔들리긴 했는데 그래도 여자보다는 조금 더 기쁘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답장을 써내려가더라. 먼저 아는 척 안 한 건 너한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고.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그 다음 내용은 모르겠어. 분명 드라마를 끝까지 보기는 했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질 않아. 너를 생각하면서도 슬퍼지지 않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여자의 그 마음이 꼭 내 것인 것만 같았거든. 언젠가 나도 당신에게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아. 잘 지내냐는 당신의 물음에 당신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날이 내게 와줄지는 모르겠다고 그랬잖아. 당신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내 마음은 여전히 아프니까 당신이 좀 알아달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했던 말, 그런 날이 내게 와줄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말은 당신 마음도 아팠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 아마도 나는 당신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던가 봐. 그래서 나한테 조금은 미안하게. 조금 더 솔직해져 볼까? 좀 우습게도 나는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내 쪽으로 돌아서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쩌면 어그러진 우리 사랑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고 믿고 싶었던가 봐. 근데 줄곧 내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당신이 그랬지? 그 시간들은 흘러갈 거야.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누구에게든. 사랑이 끝나고 서로가 서로의 과거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그 시간을 견디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당신을 생각하면서도 슬퍼지지 않을 날을, 당신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을 때를.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오늘 그녀를 울렸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녀가 반지를 벗고 눈물을 흘릴 줄은. 처음입니다. 그녀가 먼저 내게 키스해준 건. 그녀가 원하는 주얼리 쇼핑몰. 여자를 아는 주얼리. 푸른밤 문지입니다. 누구였더라? 누가 그랬는데? 유난히 잠이 오지 않는 날이면 나를 그리워하는 누군가가
이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나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잠들지 말라고 자꾸만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닐까 싶다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눈 비비고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러 집을 나서야 할 것만 같다고. 요 며칠 유난히 당신 생각에 힘들었던 나는 혹시 이 시간까지 잠들지 못하고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당신이 아닐까? 당신이었으면 당신이기를 바라본다. 냉장고 문을 열고 꽤 한참 그 앞에 서 있으니까 잠이 좀 깨는 것도 같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도 같아. 나는 유리잔 가득 얼음을 담아서 사탕처럼 입안에서 오독오독 깨물어 보는데 그런데도 뜨거운 불덩이 하나를 삼킨 것처럼 여전히 명치 끝이 뜨겁기만 해. 나 오늘도 일찍 잠들기는 틀린 것 같아. 우리 두 사람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 기억해? 그날 우린 참 많은 말들을 했고 또 많은 말들을 들었던 것 같은데 날씨가 흐렸던 거 그래서 헤어질 무렵에 내 뺨 위로 빗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졌던 거 그리고 내 등 뒤로 터벅터벅 점점 멀어지는 당신의 발소리가 들렸던 거 그것밖에는 기억이 나질 않아. 그냥 막연하게 좀 슬프다고 생각했었던가 봐. 아, 누군가의 손을 놓아버려야 하는 건 이렇게나 아프구나. 아, 누군가를 없던 사람으로 지워버려야 하는 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난 아직도 당신과 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서 있던 지하철역을 지날 때면 그날의 무거운 발걸음과 그날의 무거운 마음 같은 것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헤어지면서 당신은 내게 말했었다. 우리 헤어지더라도 보고 싶으면 한 번씩 보자.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가끔은 안부도 물으면서 그렇게 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에 영영 이대로 마지막일 것 같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답했었다. 당신은 그게 되는구나. 아무래도 나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먼저 갈게. 사실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나는 좀 두려웠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신을 그리워할 줄 알았으면 그러겠다고 할 걸 그랬나 봐. 정말로 보고 싶을 때는 한 번씩 보면서 살자고 할 걸. 나도 그게 좋겠다고 할 걸. 오른쪽으로 누워있던 나는 당신 생각에 반대쪽으로 돌아 눕는다. 누군가는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그리움이 남아있는 상태. 그게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끝났어도 사랑했던 마음에 아직 그리움이 남아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인연이었던 게 아닐까? 당신 생각에 잠 못 드는 날이면 난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어집니다. 당신에게 나는 여전히 그리운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 축하합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눈의 주인공이 되셨는데요. 그 비결은? 단지 많이 웃고 예쁜 것만 보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그게 다인가요? 사실 오스카에서 눈 살짝 했어요. 최고의 미를 완성하는 오스카 성형외과. 검색창에 오스카 성형외과. 푸른밤 문지입니다. 밤새 무섭게 쏟아지던 비가 그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이 걷히고 창밖으로 반짝 해가 난다. 근데 곧 다시 쨍쨍 내리칠 것만 같아. 집에서 나오는데 내 발 밑에 꼬물꼬물 달팽이 한 마리가 있더라. 사람 다니는 길에 달팽이가 왜 나와 있을까 싶어서 나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이는 녀석을 조심스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본다. 축축하고 진득진득한 느낌, 살짝 징그럽기도 한데 내 손바닥 위에서 느릿느릿 그렇지만 꽤나 부지런히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려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했어. 아마 벗어나고 싶은 거겠지? 햇살 아래서 보는 달팽이는 참 투명해. 그거 알아? 달팽이의 몸은 그 자체가 살이래. 살을 보호할 피부가 없어서 햇빛에 노출되면 그 여린 몸이 금방 말라붙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줄곧 그늘 밑에 숨어 살다가 이렇게 비 오는 날에나 한 번씩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와보는 거겠지. 다르게 말하면 아주 약간의 햇빛이라도 아무리 따뜻하고 포근한 햇살이라도 제 몸 하나 지켜낼 수 없는 달팽이에게는 치명적인, 아니 피해야만 하는 두려움이란 뜻이겠지. 지금 내 손바닥 위에 있는 달팽이는 길을 잃고 잠깐 헤매는 중인가 봐. 달팽이를 보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어렸을 때 남동생이 집에서 키우겠다고 달팽이 한 마리를 밖에서 주워왔어. 나뭇잎에 곱게 싸서 양손 위에 받쳐들고. 달팽이를 어디서 키울까 고민하던 우리 남매는 달팽이가 물기를 좋아한다고 어항에다 넣어뒀어. 잘 자라겠지 싶었거든. 근데 얼마 못 가서 죽어버렸어. 당연하지. 아가미도 없는데 피부로 호흡을 해야 하는 달팽이가 물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 그때 그 당황스러운 기분이란. 미리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치명적인 실수 같은 건 하지 않았을 텐데. 달팽이는 여전히 내 손바닥 위에서 느릿느릿 그렇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인다. 햇빛을 피하려고.
우리 두 사람 헤어졌다니까, 정말로 끝났다고 하니까 친구가 묻더라. 언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느냐고. 그 말 끝에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붙잡고 싶어 하더니 어떻게, 왜 마음을 돌렸냐는 짠한 눈빛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나는 조금 부끄러워졌는데, 너한테만큼은 솔직하게 고백해야겠지. 몇 번의 엇갈림과 또 몇 번의 헤어짐 속에 너도 나도 조금씩 지쳐가던 어느 날인가 너는 내게 말했었다. 있잖아, 나를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돼? 그날 너의 눈빛은 지쳐 보였고 너의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슬퍼 보였어. 마치 어쩌다가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돼버렸지 하는 그런 서늘한 느낌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되게 아팠었다. 아마 그때였나 봐.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무수히 많은 것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거라고 믿었던 일들이 실은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겠다 싶었거든. 나는 더 늦기 전에 내 손바닥 위에서 꼬물거리는 달팽이를 화단 위에 놓아준다. 잘 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